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시간은 10kg 반죽을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은 동영상을 호떡에 관해서 올렸는데요. 제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도 저와 만나서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장사 때문에 바빠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을 참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한 10분 정도 제가 전수 받은 것을 그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이 장사 때문에 바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 호떡 레시피를 공개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처음으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정말로 그 창업자님을 옆에 모시고 오늘 그렇게 자세히 오늘 하겠습니다. 물론 조회수는 덜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꼭 정말 이 반죽 전수가 정말 자세히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랑 전수를 지금 받는다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시피만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많이 다른 거 했었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밀가루를 다목적 밀가루로 하세요. 요즘에 너무 비싸니까. 강력 밀가루로 하시면 더 좋고요. 강력 밀가루. 강력 밀가루로 하시면 더 쫀득거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목적 밀가루라고요. 다목적용 고급 조경들. 글루텐이 강력 밀가루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거니까요. 원가 절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하세요. 그러나 정말 맛을 위해서 그다음에 숙성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강력으로 하시겠다. 그러면은 뭐 금상첨화죠. 그런 분들은 강력으로 하세요. 그러면 오늘 밀가루 9kg 플러스 찹쌀가루 1kg 이렇게 합쳐서 10kg 대용량 반죽 영상입니다. 먼저 다목적 밀가루 9kg을 따르고요. 여기에 찹쌀가루 1kg을 플러스해서 합 10kg을 맞추겠습니다. 우유가루도 분말인데요. 우유가루 양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유가루는 나중에 어차피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맞추기로 하고요. 혹시 우유가루가 아니라 우유로 반죽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는 그럼 찹쌀가루 1kg까지 쭉 넣어서 10kg가 되도록 맞추겠습니다. 먼저 따라 놓겠습니다. 8. 이게 중짜 바가지 정도 됩니다. 중짜. 너무 큰 거 사지 마시고 중짜 있어요. 중짜. 요 정도가 용기 빼고 1kg 정도 되거든요. 너무 가득 하지 말고 요 정도 해서 요 바가지로 9개 하면 9kg고 9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유락입니다. 우유락입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유락으로 합니다. 우유락. 그런데 이제 엄밀히 더 맛있게 하려면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우유로 하셔야 됩니다. 우유가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라는 것은 이제 그 원가 절감을 할 그런 상황이 오면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유락으로 합니다. 우유락을 500g 따르겠습니다. 자, 우유락은 뭐냐면은 탈지 분유입니다. 저기 우유는 전지 분유고요. 전지 분유라는 것은 지방이 살아있는 거고 탈지 분유라는 것은 지방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유락은 1000g인데 왜 우유락은 500g을 넣어도 되냐면은요, 지방이 죽어 있으니까 우유락을 너무나 많이 넣게 되게 되면은 빵이 팍팍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유는 지방이 살아있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부드러워요. 예. 그래서 우유락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팍팍한데 많이 넣을 필요가 없죠. 적당히 넣어야죠. 예. 원가도 절감되고요. 예.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우유락으로 합니다. 예. 일단 우유락은 유통기한도 없고 또 관리가 편하잖아요. 예. 식자재에서 주문하면 돼요. 예. 우유가루 500g을 따르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찹쌀가루 1000g 따르겠습니다. 국내산인데 괜찮습니다. 자, 500g 한 봉지니까 이제 이게 지금 100% 찹쌀이거든요. 되도록이면 100% 찹쌀을 사세요. 이게 2봉지 넣으면 되죠. 다 넣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도 올렸지만은 1kg 반죽에서는 제가 이제 그 1kg 반죽당 일반 호떡은 150g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1000g을 넣습니다. 지금 뭐 혹시 이제 반죽을 뭐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1500g 찹쌀가루 1500g 넣고 싶으신 분들은 1500g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더 맛있죠. 찹쌀가루는 더 많이 넣을수록 더 쫀득하고 맛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왜 1000g을 요즘에는 넣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찹쌀가루를 많이 넣을수록 나중에 빚을 때 이 비닐 장갑에 조금, 물론 식용유를 좀 바르지만 조금 더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찹쌀가루를 더 많이 넣으면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호떡을 이제 기다리고 그러면은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찹쌀가루를 요번에는 좀 덜 넣고 반죽하고 있습니다. 1000g으로 넣고 있습니다. 1000g으로 넣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1500g 넣은 것보다는 조금 더 덜 쫄깃하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쫄깃하지 않거나 맛에 지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찹쌀가루를 예를 들어서 이제 달라붙는다고 해서 안 넣으면 안 돼요. 맛있어야죠. 일단 장사가 되죠. 찹쌀가루 1000g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우유가루, 그리고 찹쌀가루 이렇게 세 가지 다 넣었으면은 이제 좀 저어주는 것입니다. 왜 저어주냐면은 뭐 손반죽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고요. 이제 후에 넣을 이제 양념들하고 이 분말하고 잘 섞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주걱으로 좀 저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얀 설탕을 1350g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원가가 너무나 설탕이 비싸니까 이제 원가가 너무나 비싸니까 이제 그 신화당이라든가 뉴스가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하얀 설탕이 좋습니다. 왜냐면 하얀 설탕은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하얀 설탕으로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신화당이나 뉴스가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적정량을 오버해서 넣게 되면은 시큼한 맛이 날 수 있어요. 시큼한 맛이 나면 또 골치 아파요. 이게 또 밀가루를 더 넣어야 돼요. 밀가루를 더 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물도 넣고 또 양념도 넣고 넣은 만큼 또 양념도 또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신화당을 안 넣어야죠. 그때는 이제 설탕만 넣어야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야 되는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신화당으로 넣으시는 분들은 절대 신화당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적정량 조금만 넣으시고 포도당을 좀 거기다 플러스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포도당. 예. 포도당을 이제 뭐, 예. 좀 이따 양념으로 제가, 포도당은 약 250g 정도 넣을 거거든요. 무조건 양념으로 넣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데, 이, 하얀 설탕으로 1250g으로 넣는 것이 가장 맛이 좋아요. 그리고 숙성이 잘 돼요. 그렇게 해야지. 예. 이 숙성은 반드시 하얀 설탕이, 이 이스트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만나면서 이스트가 하얀 설탕을 먹고 숙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얀 설탕을 안 넣고 신화당을 해봐요. 예. 조금 숙성이 덜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하얀 설탕으로 해야 이제 숙성이 잘 된다는 거. 그거 이로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맛도 깔끔하게 맛있어요. 예. 그리고 시큼한 맛도 안 나고. 예. 손님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예, 신화당만 넣는 호떡은 예, 백설탕을 넣은 것보다 맛이 떨어진다. 뭐 식었을 때 먹었을 때 떨어지든지 하여튼간 맛이 떨어집니다. 예. 근데 그 단맛으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예. 그 화학 성분이 들어간 어떤 그 단맛하고는 완전히 예, 천연 사탕수수에서 나온 하얀 설탕 단맛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예. 손님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예, 고급 양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지 예, 대용으로 하지 마세요. 자, 하얀 설탕 있는데 하얀 설탕은 이제 이렇게 좀 예, 백두산 천지를 만들어요. 백두산 천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다 이렇게 설탕을 다 넣고요. 설탕을 다 넣고 이렇게 다물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다물어요. 예. 다 다물어버려 이렇게요. 예. 다 들어갔습니다. 설탕이요. 예. 들어갔습니다. 다물고 그 다음에 이제 굵은 소금하고 생이스트를 넣어야 돼. 그럼 이 가쪽에 약간 이거 파요 이렇게요. 예. 가쪽에 이렇게 가쪽으로 파요. 예. 하여튼간 이스트하고 소금은 안 만나게 해야 돼요. 안 만나게. 자, 굵은 소금. 천일염이 좋아요. 예, 여기 천일염이 좋습니다. 이 소금은요 1kg당 15g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반죽이든지요. 예, 그래야지 이 짠맛이 이렇게 스며들면서요 맛있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싱겁게 만드신 분들은 10g도 넣긴 넣는데 장사는 입에 착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하 15g, 1kg당 15g. 그러나 이제 꽈배기라든가 이런 것은 20g 들어가야 됩니다. 꽈배기 반죽 뭐 이런 것은 20g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이제 뭐 붕어빵이라든지 뭐 호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그냥 1kg당 15g. 자, 그래서 150g이죠. 10kg이니까. 그럼 150g은 저울로 재셔가지고 넣으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주먹으로 딱 쥐면 60g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0g, 120g, 150g이잖아요. 그러면은 반주먹, 반주먹 되면 되는 거죠. 2주먹 반을 넣습니다. 자, 소금 넣습니다. 소금은 이쪽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생이스트 70g. 생이스트 70g.
왜 그러냐면 호떡 반죽은 1kg 무조건 7g을 넣으셔야 됩니다. 호떡 반죽은 딱 그게 정답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g. 그러면 10kg 반죽이니까 70g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70g 넣었는데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20g씩 담았어요. 생이스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20g씩 넣어가지고요. 냉동 보관해요. 냉동 보관. 이렇게 20g씩 넣어가지고 냉동 보관해가지고 사용하세요. 가지고 해동해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개월 동안 냉장고에 넣어놔도 돼요. 그러면 이스트 기능이 잠자는 것이 됩니다. 내가 계속 설명했지만은 이거 관리법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냉장고에다 그냥 하여튼 15일부터는 이스트 기능이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냉동 보관해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비닐로 담으셔가지고 20g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g 하셔도 돼요. 10g씩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요번에는 20g짜리예요. 20g짜리 가져왔어요. 그러면 70g이잖아요. 70g. 그러면 70g인데 요 하나가 좀 더 커요. 요 하나가 좀 더 커요. 요게 30g짜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70g 맞춰왔어요. 제가. 반죽하려고요. 자, 그럼 요것을 요 70g 생이스트를 그냥 막 바로 뜯어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바로 뜯어서. 네, 3개 넣습니다. 자, 이스트 70g 넣었어요. 생이스트입니다. 자, 막 가루 이스트로 드실 분들은 35g을 넣으세요. 가루 이스트요.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가루 이스트는 냄새가 덜 납니다. 생 이스트보다. 그래서 이제 가루 이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사할 때 왜 그러냐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원가 절감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반죽을 해야 되고 이게 왜 또 그 생이스트로 하냐면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원가가 생이스트로 하게 되면 좀 더 드라이스트가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생이스트로 하는 이유는 실패해볼 확률이 덜해요. 숙성이. 물론 가루이스트도 숙성이 잘 됩니다만은 하여튼간 생이스트가 숙성이 꾸준하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생이스트로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해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스트 냄새가 더 나요. 반죽이. 그러나 이제 먹었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역겨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맛이 있습니다. 호떡이요. 호떡의 특유의. 그러다 보니까 생이스트로 하는 거예요. 업자들도 다 생이스트로 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빵지로상 가면 항상 빛이 돼 있어요. 드라이스트는 생이스트보다 이 숙성이 2배가 빨라가지고요. 장사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사하고 남아가지고 그 이튿날 장사하려고 냉장고 넣어놓고 그 이튿날 장사를 해도 그 이튿날에는 잘못하면 막걸리처럼 신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죽 다 날리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팔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험을 하지 마시고 그냥 생이스트로 하세요. 생이스트로 하는 것이 반죽 손실이 없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로 넘어가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100g입니다. 저울에 재왔어요. 이게 150g씩 나와요. 이 봉지가. 근데 이게 100g 정도 됩니다.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내가 가져왔어요. 다 따르세요. 뭐 파우더는 뭐 아무데나 파우더는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파우더를 왜 넣느냐. 물론 뭐 깔끔한 맛을 위해서 뭐 집에서 해 드시는 분은 안 넣어도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펑퍼짐하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나왔을 때 호떡이요. 그리고 또 숙성을 잘 되게 합니다. 호떡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이게 호떡은 항상 숙성이 문제잖아요. 숙성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 숙성이라는 것은 생이스트하고 베이킹 파우더하고, 예. 여기서 넣는데 베이킹 파우더하고 생이스트를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지 예, 숙성이 잘 됩니다. 예. 그런데 나는 생이스트하고 베이킹 파우더 넣는데도 숙성이 잘 안 되네. 예. 마음에 안 드네. 너무 오래 걸려.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냥 오랫동안 숙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호떡이 맛있으려면은 생이스트 들어가야 되고 오랫동안 숙성하는 거 그게 제일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숙성법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제가 8시간 하라고 했잖아요. 겨울에는 무조건 8시간 해야 되는데요. 뭐 저녁에 뭐 반죽해가지고 이불 속에다 따뜻하게 온돌방에다 놔두잖아요. 반죽통을 숙성을 해가지고 숙성해야 되니까 이불에 덮어서 놔두는데 8시간 했는데도 안 됐어. 나는 또 10시간 했는데도 안 됐어. 그러면은 12시간 했는데도 조금 덜 됐어. 그럼 14시간 하는 거예요. 14시간. 이렇게 생이스트 집어넣어놓고 14시간을 숙성해서 팔면은 엄청 맛있어요, 호떡. 그러니까 숙성은 길수록 맛있어요. 8시간보다 14시간이 훨씬 더 맛있단 말이에요. 이게 48시간이 넘어가면은 이게 막걸리처럼 신내가 나요. 48시간이 넘어가면은. 다 따져야 됩니다. 장사하는 시간까지 다 따져야 됩니다. 냉장고에 넣는 시간까지 또 있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놓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길어지는 거죠. 한 52시간, 60시간까지 될 수 있죠. 저녁에는 냉장고에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하 24시간까지 놔둬도 신내가 안 납니다. 겨울에는. 그러니까 24시간 숙성해서 반죽해도 장사해도 맛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24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장사해야지. 14시간 하세요. 충분히 14시간 하시고 진짜 나는 24시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스트 양을 조금 줄여야 돼요. 조금 더 줄여서 24시간 하는 거예요. 베란다에다 놔두고 24시간 놔두고 또 어떤 분들은요 냉장고에 하나 놔둬요. 중고 냉장고를 하나 놔둬가지고 거기다가 코드를 안 꽂아요. 코드를 꽂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반죽통을. 숙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드 안 꽂고 냉장되게 안 하고. 그렇게 24시간 놔두면은 숙성 잘 돼요. 24시간 되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24시간 숙성된 걸 가지고 장사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반죽한 걸 또 거기다가 놔두는 거예요. 냉장고 속에다 넣어놓고 24시간 되면은 그것을 빼서 또 장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반죽한 것은 또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호떡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죽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반죽이 8시간 성질 급한 사람이 그냥 8시간 해가지고 그냥 장사해서 잘 되면 하는데 저도 옛날 처음에 장사할 때 그랬어요. 성질 급해가지고 8시간만 했어요. 그래서 뭐 맛은 지장은 없었습니다만은 확실히 14시간 한 게 더 맛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점점 14시간씩 반죽해서 숙성해서 장사 나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10시에 반죽을 맞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장사를 아침에 바로 못 가잖아요. 한 11시, 12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14시간 거의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팔면 엄청 맛있습니다. 알았죠? 이거 제가 꿀팁으로 숙성이 중요하니까 제가 숙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이거였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생이스트도 넣고 베이킹 파우더도 넣었는데 숙성이 너무나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다 소다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소다를 하나 더 넣어주면은 숙성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소다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하고 틀려요. 베이킹 파우더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약간 씁니다만, 소다는 적정량보다 더 넣으면 이것은 약간 쓴 것이 아니라 확실히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다는 꼭 적정량만 넣어야 돼요. 10kg에 한 숟가락만 넣어야 됩니다. 밥숟갈로 10kg당 한 숟가락만 드세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진짜 잘 됩니다. 숙성이요. 생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소다. 그리고 소다는 좀 이따 넣을 거예요. 제가 양념으로 넣을 거예요. 왜냐, 소다가 넣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요, 이제 소다 넣을게요. 소다 넣는데 소다 한 숟가락입니다. 소다 한 숟가락 넣으세요. 자, 이 소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다는 빵을 노릇끼리한 색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소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빵을 노릇끼리하게 나오게 하려고 이제 붕어빵이라든가 호두과자 뭐 이런 데에 소다를 넣으면 좋거든요. 풀빵 반죽에. 풀빵 반죽에는 무조건 소다를 넣어야 좋습니다. 뭐 호두과자는 뭐 안 넣어도 되긴 됩니다만은 설탕을 많이 넣으니까. 설탕을 많이 넣게 되면은 나올 때 갈색으로 나와요. 떡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소다를 덜 넣어도 되긴 되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붕어빵 반죽할 때 뉴스가루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 뉴스가루 넣기 때문에 반드시 소다를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뉴스가루만 넣으면은요 빵이 하얗다겠잖아요. 호떡도 뉴스가루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달긴 다는데 호떡이 하얘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설탕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하얀 설탕. 그런 것처럼 이 풀빵 반죽에는 반드시 이 소다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호떡 반죽에도 소다를 넣고 싶으면은 한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괜찮습니다. 한 숟가락 넣게 되면은 숙성도 도움도 되고 호떡이 노릇끼리하게 나와요. 넣기 때문에 호떡이 그렇게 하얗게는 안 나옵니다. 갈색 계열로 나오는데요. 더 노릇끼리하게 나오게 도와주는 거죠. 소다를 넣고. 그리고 또 노릇끼리하게 나오게 하는 양념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포도당이라고 했잖아요. 포도당 좀 이따 오늘 넣을 거예요. 포도당. 포도당. 포도당은 저는 이제 넣겠습니다. 포도당을. 포도당은 다다익선이라고 넣어서 나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넣겠습니다. 근데 원가를 절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호떡에는 포도당을 안 넣어도 됩니다. 원가를 절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풀빵 반죽에만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당은. 근데 이제 이 호떡에다는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넣는 편이에요. 저는 굉장히 노랗게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달게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포도당은. 그래서 저는 좀 이따 넣을 건데 호떡에 나는 소다를 안 넣겠다. 나는 베이킹 파우더하고 이스트만 넣어도 깔끔하게 숙성 잘 된다. 그럼 소다 안 넣어도 되죠. 저는 그냥 넣는 편입니다. 워낙 노랗게 나오는 걸 좋아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식용유 500g 넣을게요. 자, 이게 콩식용유입니다. 콩식용유. 이 식용유를 꼭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원가 절감하려고 반죽에는 안 넣고 나중에 이제 빚을 때만 묻혀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넣는 게 좋아요. 반죽에다가도. 왜냐면은 넣는 것이 나중에 반죽을 뗄 때 훨씬 더 잘 떼주고 하여튼 빚을 때 더 나아요. 넣는 것이. 장사를 위해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손에 막 달라붙으면 비닐 장갑 꼈어도 이게 달라붙고 그러면 물론 이제 식용유를 합니다마는 묻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죽에다 넣는 것이 더 잘 안 달라붙어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손님이 막 달라고 막 줄 서 있는데, 예.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식용유를 넣으면은 무조건 맛있는 게, 예. 이 바삭하게 나오는데 도움을 줘요. 튀김 알죠, 튀김. 맛있잖아요, 튀김이. 바로 이 콩 식용유로 해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바삭하게 맛있게 나오려면 무조건 콩 식용유, 뭐 햇볕 식용유든 백설 콩기름이든, 예. 콩 식용유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삭하게 하면 하여튼간에 예, 맛있어요. 예. 무조건 넣으시라는 거 아셨죠? 500g 정도 지금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닐라 향. 자, 이거 바닐라 향입니다. 바닐라 향이, 이것은 밀가루 냄새, 우유 냄새 없애주는 거거든요. 호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드셔봐야 돼요. 근데 이제 바닐라 향이 너무 강하다. 봉지에 150g씩 나와요. 150g 나오죠, 이렇게요. 예, 근데 이제 이 바닐라 향을 호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바닐라 향의 맛이 너무 세. 예. 그래서 자기가 조금 역겨워. 그럼 좀 덜 넣어도 돼요. 그때는 뭐 120g만 넣어도 돼요. 100g은 좀 적은 것 같고. 저도 한 120g만 넣어보겠습니다. 예. 한 봉지에서 끝머리를 약간 남기겠습니다. 예. 그러면 밀가루 냄새가 덜 나고, 예. 호떡 특유의 맛이 납니다. 예,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옥수수 가루 스무스죠. 예. 호떡에는 옥수수 전분을 안 넣는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호떡에는 옥수수 전분을 안 넣는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나옵니다. 옥수수 가루가 좋아요. 호떡에는요. 자, 옥수수 가루 스무스죠 넣겠습니다. 하나, 20. 이 옥수수 가루는 쫀득하게 하는 양념이에요. 호떡을 쫀득하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노랗게 나오게 하는데 도움 주죠. 이거 노란색이잖아요. 옥수수를 그야말로 갈아 놓은 거예요. 100%요. 예. 옥수수 전부는 틀려요. 예. 자, 그런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넣겠습니다. 2컵. 포도당을 2컵 넣겠습니다. 250g인데요. 포도당 250g인데요. 그러면 포도당을 2컵 넣겠습니다. 포도당 2컵을 제가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포도당은 노랗게 나오는 거니까요. 넣으면은 그냥 호떡이 노랗게 나오면서 달게 나오면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포도당 2컵을 넣었습니다. 2컵. 자, 이제 물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물은 자, 이제 중요하죠. 이 물. 자, 물은 8.5kg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10kg 반죽이잖아요. 10kg 반죽이기 때문에 반죽이 맛있는 반죽이 되려면은 찰랑거리는 반죽이어야 되거든요. 찰랑거리는 반죽이 되려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10kg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수분이 10kg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라는 것은 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했죠. 우유하고 식용유까지 포함되는 게 수분입니다. 여기서 마가린을 살짝 제껴놓으세요. 마가린을 살짝 제껴놓고 물, 우유, 식용유 요 세 가지가 수분에 해당되는 양념이에요. 근데 내가 왜 물을 8.5kg 넣냐면 우유가 여기 1000ml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우유. 우유 1000ml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우유를 넣을 것을 감안해서 그걸 1kg 잡았고 1kg 뺐고 그 다음 식용유가 500g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게 1500g이잖아요. 그람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물은 8.5kg이면 되는 거예요.
예. 물은 8,500g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8,500g, 그 다음 1,500g 합치면 1,000g 되잖아요. 예. 그럼 10kg 반죽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을 8.5kg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요. 예. 그 여기서 이제 물을 넣으면서 반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넣을 때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넣어야 돼요. 호떡은요. 예. 꿀빵 반죽이라든가 붕어빵, 호두과자 이것은 미지근 안 하고 그냥 찬물로 해도 되지만 호떡은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미지근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일러에 드시고 물을 따뜻한 물을 미지근한 물을 넣겠습니다. 8.5kg이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마가린이에요. 마가린을 요 사각 마가린, 요 사각 마가린요. 마지막에 넣는 것이 이제 마가린인데요. 내가 이제 처음에 이것을 끓여놔야 돼요. 처음을 이 5등분으로 잘라가지고 처음에 끓여놔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못했습니다. 처음에 반죽 시작할 때 이것을 끓여놓고 식혀야 됩니다. 이거 가스불로 얼른 녹이겠습니다. 마가린은 500g 들어가면 됩니다. 마가린 10kg 반죽에 500g. 지금 이게 450g 짜리예요. 여기서 50g만 더 해가지고 얼른 녹여올게요. 마가린을 이렇게 칼로 5등분을 시키세요. 이게 마가린 한 개가 450g이거든요. 그럼 여기 한 개 더 추가하면 500g 되겠습니다. 냄비에다 넣어요. 냄비에다 넣어가지고 끓이세요. 마가린은요 끓여가지고요 이제 식혀놨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마가린은 가장 마지막에 넣어야 되니까요. 반죽을 하면서 넣으세요. 왜냐면은 이 뜨거운 마가린이 이스트하고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스트 기능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린은 반죽을 하면서 반죽이 버물려지면서 반죽의 온도가 낮아질 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끝허리에 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을 제가 미지근한 물을 가져올게요. 8.5kg의 물을 넣겠습니다. 이것은 이 물 8.5kg은 우유를 1000g 넣었을 것을 가정해서 한 물의 양입니다. 그 반죽을 우유로 하시는 분들은 1000g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 가정해서 제가 지금 물을 8.5kg 넣으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우유 가루를 넣었죠. 우유락.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유 가루로 넣었기 때문에 이제 물을 1000g 더 넣어야죠. 그래서 9.5kg 넣어야죠. 동영상 보시는 분들, 창업자님들께서도 혹시 우유락으로 넣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9.5kg을 넣어야 됩니다. 물을. 그런데 여기서 10kg 분말 반죽에 딱 이렇게 전체 수분이 10kg 다 들어갔다고 해서 꼭 이렇게 10kg만 들어간다. 물 전체 수분이 10kg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기준선이에요. 지름 반죽이 될 때까지. 이 기준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100% 전체 수분에서. 그 나중에 반죽을 했는데 지름 반죽이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씩 물을 더 넣으면서 맞추는 것입니다. 반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죽 손실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조금씩 마지막에 넣는 물은 저도 저걸로 재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하기 바빴지 저걸로 재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물은요. 플러스 알파 된 물이죠. 아마 100g 내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많이 넣어봤자요. 아셨죠?
자, 오늘은요,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예. 분말이랑 막 양념이랑, 자, 이제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어졌을 때, 예. 섞어졌을 때, 소금하고 이스트 등이 이제 여기에 다 섞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둘이 바로 접합 사건이 안 일어나잖아요. 예. 둘이 바로 안 붙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진 상태 속에 이 많은 이 짬뽕된 이 양념과 밀가루 속에 포함돼 버리잖아요. 소금하고 이스트가요. 예. 이렇게 되면 이스트가 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소금으로 인해서. 예. 그러면 이스트 손실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럼 숙성이 더 잘 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내가 생이스트를 넣었는데 숙성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생이스트가 소금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먼저 호떡 반죽할 때 먼저 물을 넣어가지고 막 젖어버리게 되고 막 양념 2차 막 배합을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 밀가루를 마지막에 넣으면 소금하고 이스트가 그렇게 막 양념 속에서 막 버물려지면서 만나가지고 이스트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숙성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숙성이 잘 돼요. 예, 이스트가 안 죽으니까. 예. 자, 이제 이게 저는 원래 저울로 물을 안 잽니다. 예. 반죽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안 재요. 이제 여기서 조금씩 넣으면서 맞추면 그게 이제 한 8.5kg 되면은 예. 이게 이제 기름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kg하고 6kg 반죽 내가 올렸을 때 그때는 내가 너무 지름 반죽으로 안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간 된 반죽으로 또 된 반죽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맛이야 저 지름 반죽이 훨씬 낫죠. 맛이 부드럽고. 근데 이제 그 손님들이 막 기다리는데 떼서 빚을 때 지름 반죽은 조금 달라붙고 불편해요. 약간 기술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아주 경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막 달라붙으니까. 그런 분들은 된 반죽을 좋아해요. 그런 분들은 물을 이렇게 분말에 90으로 해요. 90. 예. 예. 90%로 가는 거예요. 물을 전체 분말에. 예. 90%로 가서 하면은 딱 괜찮습니다. 조금 더 되고 싶다 나는 그럼 80%까지. 예. 80%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 알로는 가지 마세요. 너무 돼지니까요. 예.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오늘 10kg 반죽처럼 제가 10kg를 물 전체 수분 10kg 맞췄잖아요. 저는 이렇게 전체 수분 10kg를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야 찰랑거리는 반죽이 돼서 더 맛있어요. 더 부드럽고 그래서 손님이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조금 만들 때 힘들더라도 예. 자꾸 숙달되면 괜찮으니까 자꾸 지름 반죽을 하시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 저처럼 이렇게 그냥 예. 100%로 하세요. 분말하고 물을 이렇게요. 예. 예. 그러시면 맛있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반죽을 직접 하는 그런 영상은 안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렸어요. 뭐 드릴로 하는 반죽. 여기서 드릴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양은 돼야 큰 거잖아요. 지금 이걸로 드릴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물을 넣고 돌아갈 정도 되도록 물을 부어야 돼요. 미지근한 물을. 예, 아셨죠? 오늘 지금 드릴이 여기 집이라 드릴이 없고 제가 드릴이 가게에 있어가지고 오늘 못 하는데요. 예. 예, 이제 마가린이 식었습니다. 예, 아니 1kg 반죽당 마가린이 50g 들어가면 되거든요. 50g. 근데 이거 10kg 반죽이니까 500g 들어간 거죠. 자, 지금 이게 이제 많이 섞어졌잖아요. 다 뭐 이스트하고 소금들이 다 섞어져 가지고 요 안에 돌아다니니까 이때는 예, 이제 이거 제가 좀 식으라고요. 여기다가 예, 약간 물을 넣었어요. 찬물을 넣었으면 그냥 이렇게 이게 물이라 생각하세요. 그 8.5kg에 다 포함됩니다. 이것도요.
찬물을 부었다. 그러면 그게 8.5kg의 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마가린 제쳐놓고요. 마가린. 예. 자, 그럼 이제 막 섞어졌으니까 이제 마가린 막 넣으세요. 예. 반죽하면서 넣으셔도 되고, 지금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하여튼 마지막에 넣으시라는 거. 다 섞어졌을 때 넣으라는 거. 예. 다 이렇게 됐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예, 손반죽 하실 분들은 손반죽을 30분 하시고, 예. 30분 하셔야 돼요.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1시간까지 하시면 더 맛있어요. 그래야 글루텐이 나와가지고 엄청 맛있어집니다. 예.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요, 우리 옛날 시장의 아줌마들은 이것을 1시간 동안 반죽했어요. 앉아서. 예. 1시간 동안, 엄밀히 따져보면 이거 1시간 동안 손반죽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동안 주물러 대면서 반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드릴은, 예, 여기다가 물을 더 넣어가지고 돌아갈 정도 될 때까지 물을 넣어요. 그러면 드릴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돌리세요. 한 20분 돌리세요. 그러면 돼버려요, 반죽이요. 예. 아셨죠? 예. 제가 오늘 반죽을 하는 영상까지는 못해요. 예. 제가 동영상 말미에 옛날에 올린 그 호떡 반죽 레시피 2편 영상이 있어요. 1kg 반죽 영상이었는데요. 예. 거기서 드릴로 반죽하는 영상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영상을 링크로 걸어 놓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드릴로 반죽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이렇게 10kg 되면은 너무나 많으니까. 손 씻고 손으로 반죽하실 분들은 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길게 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예. 정말 이제 호떡에 대해서는 올릴 영상이 없을 정도로 제가 다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호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10kg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제가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연극을 하면서 이제 젊었을 때 한 10년 동안 연극을 배웠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근래에 또 연기하는 것을 기념으로 남기려고 제가 단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생긴 희선이 등록금이라고요. 예. 예, 그 단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거기서는 박과장 역이고 제가 주인공입니다. 거기에 이제 2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거의 많이 이제 모노드라마처럼 나오는데요. 한 번씩들 구경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 말미에 내가 출연했던 영화, 두 영화를 링크로 걸어놓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